리버풀은 시즌 시작 후 7연승을 달성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승에 대한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흐라벤베르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준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흐라벤만이 보여주는 차별화된 역량은 무엇인지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돌아서는 움직임입니다. 알다시피 그의 돌아서는 동작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로드리처럼 기본에 충실한 정통 피벗 타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자연스럽게 비틀며 상대를 벗겨내는 능력은 그보다 탁월합니다. 특히 왼쪽과 오른쪽 어느 방향으로도 회전 동작의 능숙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큰 차별점이죠. 또한 그는 공격적인 첫 터치에서 강점을 보여줍니다. 센터백으로부터 패스를 받을 때도 몸을 닫힌 상태로만 볼을 받지 않습니다. 공을 받는 척하면서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을 뒤로 듭니다. 뒷발로 앞으로 터치한 뒤 곧바로 전진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예를 들어 반다이크로부터 패스가 올 때 흐라벤은 단순히 정면으로 공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를 낮추며 잔발 스텝으로 뒤로 물러나 공의 흐름을 살립니다. 이후 몸으로 상대 수비를 막아낸 뒤 공격적으로 터치해냅니다. 라인 사이로 진입하거나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해당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흐라벤은 전진할 공간이 있는지 미리 시야를 체크합니다. 공에 다가가는 듯한 동작으로 상대의 중심을 앞쪽으로 이끌어내죠. 그 다음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첫 터치를 앞으로 가져가 전진 동력을 확보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매끄럽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동작은 터치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이 올 때 순간적인 잔발 스텝으로 중심을 앞에서 뒤로 전환합니다. 볼 흐름을 살린 채 공격적인 터치를 이어가 상대가 발을 뻗는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단숨에 측면 전환으로 이어지죠. 즉 흐라벤의 돌아서는 움직임은 상대가 수비 블록을 갖추고 있어도 단 한 번의 턴 동작만으로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볼 운반 능력입니다. 상대 블록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패스입니다. 공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공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선수가 직접 공을 쥐고 상대를 벗겨내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흐라벤은 이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4-5일 블록을 구축해 패스가 침투할 공간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때 흐라벤은 단순히 공을 바깥쪽으로 터치해 측면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직접 중앙 블록을 돌파하려 했죠. 그의 공격적인 첫 터치로 인해 조엘링톤이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렸습니다. 흐라벤은 그 틈을 포착해 전진하면서 비르치에게 공간 패스를 성공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 그가 볼을 받을 때 마땅한 패스 루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르치에게 연결할 수 있었지만 상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루트였죠. 따라서 흐라벤은 직접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잃는다면 큰 리스크가 따르는 행위입니다. 중앙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는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긴 보폭을 활용해 요케레스와 메리노를 연달아 벗겨냅니다. 센터 서클까지 직접 공을 운반해 학포에게 연결해냈습니다. 이도 비슷합니다. 그는 이미 몸을 연 상태에서 볼을 받아냅니다. 백패스를 할지 직접 드리블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바디 포지션이죠. 공간이 발생한 것을 알아챈 흐라벤은 상대의 무기중심이 쏠린 순간을 이용합니다. 빠르게 벗겨내 그들을 추월할 수 있었죠. 즉 그의 볼 운반 능력은 단순한 드리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 블록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팀의 전진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 포인트 창출입니다. 시즌 초반임에도 이득점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조금 더 6번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슬롯이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면서 공격적인 역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어시스트를 기록한 장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후방으로 내려온 소보슬라이 덕분에 흐라벤은 한 칸 더 전진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메갈리스터의 패스를 받은 뒤 전방 터치와 함께 스루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이 매우 신속하고 빨랐죠. 결국 에버튼 수비진의 반응이 늦어 에키티케의 골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하프 공간을 활용한 예시입니다. 내려온 소보슬라이 덕분에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브래들리의 언더래핑으로 마이클 킨을 바깥으로 끌어냈죠. 흐라벤은 센터백 간격이 넓어진 틈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에 해당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파포스트로 공을 툭 밀어 넣으며 픽포드의 키를 넘기는 장면을 연출해냈죠. 그는 패스와 침투뿐 아니라 슈팅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학포의 패스를 받은 뒤 처음에는 인프런트로 먼쪽 포스트를 노리려 했죠. 하지만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인스텝 슈팅 포지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기마랑이스의 가랑이 사이로 공을 통과시켜 키퍼가 반응하기 어려운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흐라벤은 이번 시즌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패스와 침투 그리고 슈팅 능력에서 팀에 고루 기여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전방 위협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수비 커버 능력입니다. 리버풀을 분석할 때마다 꾸준히 지적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살라의 높은 수비 위치였습니다.
슬롯은 살라를 전방에 높게 두어 공격 전환 시 그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살라 뒤쪽의 공간을 메워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흐라벤의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죠. 그는 즉각적인 측면 커버로 풀백이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도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살라가 풀백을 마크하지 않고 센터백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흐라벤은 풀백을 막기 위해 측면으로 깊게 전진했죠. 상대 풀백이 스프린트로 그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는 긴 다리를 뻗어 공을 되찾아내어 곧바로 살라에게 패스했습니다. 살라가 곧바로 돌파했다면 센터백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겠지요. 다른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살라가 가브리엘을 압박하기 위해 높은 위치를 취하자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마르티넬리가 내려와 소보슬라이를 깊게 끌어냈죠. 이때 흐라벤은 측면 커버를 위해 더 깊이 내려가 칼라피오리의 언더래핑을 통제했습니다. 그는 살라의 공격적 위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상 측면 살림꾼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 저지선 형성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상대가 역습할 때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공격 속도를 늦추고 선택지를 제한하기 위해서죠. 그는 자신의 뒤로 뛰어드는 선수를 예측해 빠르게 몸을 던집니다. 중앙 경로를 차단하고 공을 측면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상대 공격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었죠. 즉 흐르벤베르는 살라라는 스코어러의 장점을 극대화해주는 동시에 중원과 수비 라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흐라벤은 현재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피벗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리버풀이 다시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